영수를 두고 지금 순자, 영자, 옥순 세 명의 여자가 육화에 얽히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세 명 모두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영수에게든 아니면 영식님에게든 아니면 누구든 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여성들은 특히 이번 화에서 여러모로 열받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걸까요? 삼식이 육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왜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열받고 분노하고 오해를 쌓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다들 나름대로 솔직해요. 근데 관계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우리 나는 솔로 역대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제가 말하고도 웃기네요. 우리 여인들과 함께 6화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화 처음에는 우리 영수와 또 옥순 그리고 순자님 이렇게 세 분이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데이트 때 순자는 지금 영수의 마음에 나 아니면 영자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옥순이 또 추가가 됐네? 이제 영자랑만 사이가 정리하면 내가 충분히 영수랑 잘 될 것 같은데 옥수는 갑자기 왜 낀 거야? 라는 눈빛으로 상당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나름대로 또 제가 순자 입장에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영수는 두 사람이라고만 했지 추가로 옥순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는 말을 했거나 뭐 그랬던 기미를 보인 적은 없죠. 다만 정보의 업데이트가 늦었고 그래서 순자가 알고 있던 그 시점 이후에 새로운 이제 옥순이 추가가 되면서 헐 뭐야 이거 나도 들어가 되겠습니까? 똑똑했고 영수도 뭐 들어오십시오 컴온 해서 이 세 명이 네 됐는데요. 제가 나는 솔로 등 각종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이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영수도 옥순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싶어서 얘기 안 한 건 안 한 것 같진 않아요. 순자한테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뭔가 순자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자기한테 관심을 표현하니까 편한 사람이지만 즉 내가 호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뭔가 말하기는 미안해서 뭉개다가 결국에는 이제 충돌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겠죠. 그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미안하든 말든 우선 정확한 정보를 나한테 내놔야 내가 움직일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순자는 조금씩 영자가 따로 영자랑 대화를 했던 어떤 방식이든 간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감을 잡지 않았을까가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제 곧 영자는 떨어져 나갈 거고 이제 영수에겐 나밖에 없겠지. 이거 순자님 매니아의 방송을 들 봤네. 근데 영수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말들이 편하다. 만날수록 편해지는 것 같다. 만나기 편한 사람. 자, 뭡니까? 매니아가 누차 얘기했던 편안하다와 편하다는 다르다는 것. 자, 이와 같이 제가 5개 정도를 모았는데, 자, 편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5개 케이스 모두 잘 되지 않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자는 점점 영수와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조금씩 이제 빡침이 올라오고 있고, 동시에 그 빡침을 참지 못하고 나는 솔로 29기 영자가 했던 바로 그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죠. 바로 보다 들볶기 그리고 벌써부터 연애하는 것처럼 굴기 말이죠. 실제로 29기 영자도 너무 이제 급했죠. 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처를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옥순이 가버리게 되고 영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둘 다 미세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손이 꼼지락거리고 뭔가 두 사람 중 한 명 중이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수가 둘 중 한 명이 잘 됐으면 훨씬 더 그 영수의 말이라든가 느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뭔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 또한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쭉 들여다보면 영수는 계속 말하는 게 그거죠. 고민이다. 원래 내 첫인상 선택은 영자였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정말 둘 중 한 명에 대해서 3자 데이트에서라도 확신을 갖게. 마치 나는 솔로 27기 상철님이 네 당시에 옥순님과 잘 됐죠. 그래서 정순이 보고인 앞에서 옥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둘 다 똑같이 불균형하게 대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최선 선택을 결국 안 하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더라도 오래가기 힘들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 생각이긴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순자가 영수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첫 선택 때 또 갔었으면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 말 자체가 지금 영수의 감정선을 순자가 읽지 못하고 있고 영수가 했던 말대로 고지고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싱 포인트가 서로가 지금 엇갈리게 되는 거고 그 엇갈림이 조금씩 영수가 옥순도 별로고 순자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진 않은데 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은연중에 자신이 전략적으로 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짱구를 굴렸다는 거죠. 마치 우리 나는 솔로 사계 우리 국화 누나처럼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쓰면 쓸수록 그리고 때로는 전략은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얻는 거에 집착한 나머지 정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놓쳤을 때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전략과 감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정치와는 다르게 이와 같은 남녀 관계에서는요. 저는 그러한 전략적인 신호보다 그 전략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솔직하게 튀어나오고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 하나 좀 안내 말씀 드릴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그 반려견이 상태가 조금 위독합니다.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 지금 치료 중이라서 제 목소리가 조금 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이라도 안 만들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이 울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갑자기 건강하다 친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 순자의 말에 대해서 동시에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왜 이렇게 옥순의 표정이 안 좋아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밀려서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약간 순자가 조금 무례한 말이긴 해요. 왜냐면 옥순같이 제3자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툭 얘기를 영수에게 해버리는 순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 옥순과 영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보다 생각보다 순자가 공격적이냐는 그 느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네, 1순위는 영식이었고 2순위는 영철이었으며 3순위가 영수였던 옥순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것이 조금씩 옥순과 순자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계기이지 않을까. 너무 순자가 야욕을 이제 드러낸 거죠.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영수와 옥순의 관계가 정말로 두 사람이 막 잘 된다기보다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감정이 없진 않지만 뭐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것을 제가 약간 조금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하게 느낀 게 바로 이 옥순이 순간적으로 영수 옆에서 립밤 아니면 이제 립스틱을 꽂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옥순이라든가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이 있다면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혹시라도 이 남자에게 아이고 깨 보인다, 깬다 이런 느낌을 안 주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세하게 옥순이 영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요. 정말로 영수에게 집중하고 순자를 밀어내고 내가 영수랑 뭔가 잘 된다. 티키타카가 탁탁탁 돼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 진짜 갈 데 없어서 갔고 영수도 나쁘지 않지. 근데 뭔가 친구 이상 연인이야. 그 애매모호한 그 상황이 서로에 대해서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게 이번화에서 역으로 순자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옥수는 쟤 뭐야? 쟤 왜 저래? 영수 내 건데 지가 뭔데? 이런 느낌보다는 나는 그렇게까지 감정이 세지 않은데 순자가 너무 나에 대해서 의식하고 좀 그러는 거 아닐까? 라고 오히려 영수를 걱정하기보다 순자와 자기 자신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더 걱정하는 걸로 느껴졌고 그것은 곧 역설적으로 영수에 대해서는 집중을 덜 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 사소한 동작 하나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폈는데 저는 현재까지 이제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로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제 추론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호박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발이 들리고 있는 옥순의 우리 앙증맞은 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왜 발을 드냐면 영수가 자기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옥순 앞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호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까요? 고민이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힘들다. 생각이 많아진다. 자, 같은 뉘앙스죠. 그리고 그것을 당사자 앞에서 뱉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신호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옥순이 영자님과 이제 정리가 됐냐라고 하고 있고 영수는 영자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영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하죠. 자, 뭐라고 하냐면 영수가 물어보거든요. 옥순한테 자, 왜 나를 선택했냐? 자, 이 말은 좀 뉘앙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한 70%의 경우는요. 저를 왜 골랐어요는요. 내가 당신이 저를 고른 이유가 잘 몰랐을 때 물었을 그 뉘앙스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알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되게 예우가 좋은데 이거는 예우가 별로 쏙 좋지가 않아요. 잘 모르니까 묻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남은 선택지가 저라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저를 더 알고 싶어서 선택한 거예요? 자, 이 말 자체가 이미 영수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겠죠? 왜 나를 골랐지? 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옥순이 앞에서 영철과 영식을 골랐었고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자기를 고른 게 아닐까라고 영수 또한 은연중에 감을 잡았기 때문에 묻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체 언어상으로 봤을 때 갈 데가 없어 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옥순이 돌아가요. 자, 여기서 저는 조금 이제 힌트를 잡았죠. 그리고 영수가 딱 이 말하고 쳐다봤을 때 싹 입을 닫으면서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옥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차선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영수가 이 말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이제 와서 차선이 없다면 어떡해. 정말로 나에게 처음부터 백의 마음으로 직진하는 게 맞아? 한 번 틀었던 순자조차도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영수인데 두 번 드리프트를 한 옥순을 정말로 제대로 받아들일 자신이 있을까요? 그래서 옥순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영수님한테 최선을 다하다가 나가지 않을까요? 라는 말 자체가 영수는 정말로 영수랑 잘 돼서 둘이서 나간다가 아니라 해볼 때까지 해보고 방송 아예 출연 중이니까 못 먹어도 고 한번 해보고 아님 말고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은연중에 옥수는 영수에 대해서 이미 백의 힘을 내지 않고 있다고 저는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순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살짝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프리즘에 굴절을 시켜서 약간 왜곡된 듯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그렇게 저도 서희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았다. 과연 이 두 사람이 이 감정으로 옥순과 영수가 나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죠. 자, 순자를 얘기할 때는 편하다라고 하면서 눈을 깔아요. 별 변함이 없죠. 근데 영자를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눈을 떱니다. 그리고 재밌다라고 할 때 옥순을 보면서 대사를 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1순위겠어요? 당연히 끌리는 사람이 1순위고 편하다, 재밌다 이거는 조금 약간 여사진 쪽이 가깝죠.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트할 때 재밌어요. 이것도 썩 그렇게 우호적인 신호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형이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수의 이상형, 즉 영자 같은 약간 조금 영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스럽다라고 하는 그 끌린다 하는 그 기준과 옥수는 다른 사람이라고 영수가 은연중에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옥순이 뭐 덜 예쁘다, 영자가 더 예쁘다 그런 기준이 아닌 영수의 무의식은 이미 옥순에 대해서 즐겁다라고 표현한 거고, 자 즐겁다, 재밌었다, 재밌는 사람이다 함께 하는 그 내용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자와 영수는 재밌는 데이트를 할까요? 아니잖아요. 네, 재미가 있든 없든 설렌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영수가 했던 말들의 그 질감을 통해서도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옥순이 삐져가 편안한 분과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자, 편안하다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영수는 순자에 대해서 말할 때 편하다고 했거든요. 네, 지금 약간 옥순이 삐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번 6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옥순, 영수, 순자, 뭐 영자가 이게 사각관계가 성립이 되어서가 아니라요. 집요하게 성립하려고 하는 제작진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제작진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정말 이게 그렇게 흘러가네?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절묘하게 이 편집이라든가 설계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제작진의 흐름들을 역으로 짚어나감으로써 실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상, 예능 프로그램상 이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인지 그 괴리를 미묘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옥순이 이제 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옥순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바로 뭐다? 순자를 영자라고 바꿔 부른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름 바꿔 부르는 실수,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심이 탄로나는 순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름 바꿔 부르는 실수를 한 지금 15개 정도 모아놨는데, 사실 요 케이스들은 전부 다 다른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딱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 나는 솔로 29기 영숙님이 당시에 첫인상 선택 데이트를 영호님을 했거든요. 근데 영수야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당시에 본인이 은근히 마음에 들고 있었던 영수를 호출을 합니다. 혹은 나는 솔로 30기 지금 기수죠. 자, 상철님하고 현숙님이 마지막 데이트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상철이 현숙님하고 얘기를 좀 더라고 하고, 아 맞다, 현숙님이 아니라 순자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것이 제가 조금은 상철과 현숙이 무의식적으로는 서로가 완전히 반대이면서 동시에 대칭점이기도 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끌린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각자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왜 여기서 상철은 왜 여기서 마지막 데이트에서 현숙님과 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실수를 했을까요? 어쩌면 상철은 본인의 그 풍류를 즐기는 습관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현숙이 끌리는 걸 알면서도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붙잡혀서 살까봐. 그것이 제가 상철이 집요하게 현숙에 대해서 외적 이상형은 맞는데 내적 이상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망치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원리대로 돌아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말실수를 했던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자와 영수가 또 호박에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30기 순자의 모습을 잘 보면 29기 영자랑 비슷해요. 바로 이제 바로 잡돌이 들어가는 거죠. 너 무슨 얘기했어? 장난해? 나랑 데이트해야지. 왜 쟤랑 자꾸 얘기해? 라고. 이 당시에도 29기 상철이 애매모호하게 한 건 둘째 치고, 상철이 반드시 29기 영자와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잘 돼야 할 의무도 없는데, 순자는 지금 잡돌이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점점 영수가 도망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내 마음이 확실하지도 않고 애매한데 내가 끌리는 사람은 제3자인데 얘는 자꾸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수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자 눈이 싹 올라가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영수가 저는 1순위에 대한 마음도 정리를 못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요 표정에다가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는 순간적으로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도 나중에 보고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데이트를 하시거나 연애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삐죽 내밀면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한테. 야, 너 이거 좋아해? 했는데 눈이 싹 돌아가. 아, 별로 안 좋아하네. 자, 그럼 너 B 좋아해? 했는데 입술 삐죽 내밀어. 아, 이건 더 싫어하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제안했던 A, B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읽지 못하고 엉뚱하게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구나. 다음에 이제 C를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해야겠죠. 이때 못 맞추면 이제 화냅니다. 그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신체 언어라든가 그 사람의 미세한 맥락이라든가 공기를 읽어내므로써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영수가 갑자기 옥순이 나한테 왔다. 내가 부른 거 아니다. 옥순이 먼저 나한테 대시를 한 거다.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눈을 탁 찌켜뜯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뭐지? 이 영수 이거 바람둥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말이 돼? 옥순이 왜 너한테 왔겠어? 라고. 하지만 영수는 둘 다 아니다. 상대가 저를 아니라고 할 때까지는 나는 직진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딱 하고 있고, 자, 그 말은 결국 1순위가 그 영자라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완전히 내 스타일인데 미세하게 1순위가 2순위가 가리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영수의 마음은 저는 1순위와 2순위의 간극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정선 상에서 영수만 딱 놓고 봤을 때
순자랑 연애하고 있는 영수가 행복해 할까요? 그 행복을 순자가 제공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옥순이 제공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다들 영수의 1순위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역대 현재 커플이라든가 결혼을 하셨던 그 커플들이 보여주고 있는 2순위, 1순위, 뭐 최종 선택 많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내가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편안한가, 내가 행복한가, 내가 즐거운가, 내가 설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둘 다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는 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영자 붙들고 있어요? 영자가 본인을 만나서 행복하다, 편안하다, 즐겁다, 또 만나고 싶다, 더 같이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수는 강도의 정도가 다를 뿐 순자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순자의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에 순간 힘이 들어가면서 눈에도 힘이 쌍심지가 켜지고 있는 걸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 표정뿐만 아니라 손동작이라든가 근육의 긴장 정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순자가 어떤 감정인지를 우리 또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영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하죠. 나는 그 사람을 계속 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아직 비록 영수가 확정은 아니지만 2순위거나 3순위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도 느꼈을 거예요. 6화가 되도록 3분지 2가 지나도록 이 남정네는 아직도 지금 영자를 못 내려놓고 있네. 무엇보다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데 자꾸 영자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어떻게든 화제를 돌려야겠다 라고 해서 급격하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거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죠. 아니 왜 남녀가 만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다른 이성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순자가 물어보죠. 딱 빨딱업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당신이 나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는요 별표 5개를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가능성 100. 이 말을 딱 듣고요 순간적으로 영수가 시선이 딱 돌아가고 얼굴에 힘이 들어가죠.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간 시선을 회피하는 거죠. 거의 한순간 유사해요. 아, 그건 말이야 고민인데, 거의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차이를 혹시 궁금하신 분은 원본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선이 딱 돌아갑니다. 동시에 순자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 핫팩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꽉 들어가거든요. 동시에 이 핫팩을 앞뒤로 계속 쓸어요.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니까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손가락이. 네, 이 자리에서 먼저 이 대화를 마치는 사람은 바로 영수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역대 잘 되는 커플들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끊습니까? 아, 좀 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할까요? 아니 뭐 또 만나서 얘기해요 하고 또 진짜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더 붙어 있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는 게 서로 사랑에 빠진 남녀의 특징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제작진이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영수가 먼저 휙 가버리잖아요. 또 어떤 분이 되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영자와 영수가 대화했을 때는 영수가 먼저 영자에게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주는데, 자 여기서는 영수가 뭐 옥순이 뒤에 있든 말든 순자가 뒤에 있든 말든 먼저 그냥 휙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각자 두 사람이 데이트를 마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인터뷰하는 그 말들에 저는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경이 쓰인다고 말하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호감 반응이긴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저도 이때까지 설명과는 다르게 좀 분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이 쓸 수 있다는 그 말이 설레고 내가 그 사람이 좋고 다가가고 싶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안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금씩 이 영수의 이 말들이 이성으로 보인다, 그렇게 그녀가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나도 뭔가 여자로 느껴진다가 아닌 뭔가 고맙지만 미안하다, 고미들에 더 가깝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봅니다. 제작진은 이제 블러핑을 넣더라고요. 이성적으로 보이는 거다, 아니다, 김영수가 관심 있어서 옥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령 서로 최종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 감정선으로 연애를 하면 정말 두 사람이 행복할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 1대1 내 데이트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호와 정숙이 대화를 하고 데이트를 마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방금 영수와 옥순의 관계가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처럼 영숙은 영호를 기다리지 않고 휙 가버립니다. 이미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영숙은 계속해서 입술을 잡아 뜯으면서 약간 거부 반응, 거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선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영숙을 이제 상철이 불러내게 되면서 영숙과 상철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간에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온다면 순간적으로 안마 의자를 꽉 잡고 있는 현숙의 긴장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위에는 지금 상철과 영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삼각관계가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상철과 영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대화의 이 미세한 질감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상철은 계속해서 본인이 미안한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숙은 오히려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고맙군요, 그럼 우리 더 이상 앞에 있는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 얘기 해볼까요? 뭐 데이트 어디 나가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얘기 하세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상철은 계속해서 본인 얘기만 합니다. 너무도 힘들었을 것 같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이유로 이제 번복을 한 거다. 그리고 영숙도 이 자리에서 정말로 이제 상철에 대한 관계를 영호는 제쳐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영호에 대한 감정 때문에 없는 감정을 끌어내서 상철에게 괜찮아. 난 더 좋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욱한 거죠. 지금 삐진 거죠. 그리고 영숙도 계속해서 영호 앞에서 상철이 아닌 영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영숙도. 이것도 되게 심란한 케이스이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철이 계속해서 자기 미안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영숙의 감정이라든가 결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상철이 계속해서 자꾸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이미 표정에서 아니 자꾸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다 끝난 얘기잖아. 라고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영숙의 모습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동적으로 현엘레미를 하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표정만 딱 보더라도 상철이 눈 감고 지금 자기 감정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영숙의 표정을 보면서 시시각각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아, 지금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네, 영숙이? 계속해서 내가 이 말하면 안 되겠네, 라고. 어떻게 빨리 바꿔야 된다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상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영숙의 표정이 그렇게 썩 초반에 좋았어요 라고 했던 느낌과 다르게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영수님이 다 끝난 얘기잖아.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세하게 대화의 질감이 안 맞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두 사람의 케미가 여기서부터 잘 안 맞다는 게 은연중에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상대방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상철이 되게 재밌고 놀고 유쾌하고 정말 가볍게 재밌게 놀기엔 진짜 좋은 친구 같아요. 근데 정말 인생의 깊은 어떤 한순간을 함께 나누기에는 상철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 저는 가볍다는 것도 좀 짚고 싶습니다. 그것이 상철의 양날의 검이에요. 정말 외향적인 친구. 내향적인 듯 하면서도 놀 때는 다 놀고 유쾌하게 할 건 다 하는 친구. 막 적극적으로 막 춤추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명쯤 들어가 있으면 꼭 빠지지 않고 약간 중간중간에 위트 있는 유머도 넣고 날카롭게 딱 얘기를 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친구인데 근데 점점 무거움을 함께 해야 되는 이제 결혼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애매해지는 거죠. 연애랑 결혼은 이제 연애할 사람, 결혼할 사람 따로 막 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철이 이상한 사람이란 건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며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또 풍류를 즐기는 사람끼리 만나서 재밌게 결혼해서 맨날 뭐 해외 나가고 여행 다니고 아니면 사람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같이 뭐 모임하고 이런 커플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영숙이 상철과 얘기를 하고 난 후 아까 영호가 보여줬던 극도의 비호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 동작이에요. 이 동작 어디서 많이 봤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영숙이 그저 영호 앞에서 했던 바로 그 동작이잖아요. 지금 이 상철이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빨리 밝혀질 줄 몰랐다. 자, 뭡니까? 영호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더 심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나는 너에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죠. 빨리 밝혀질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늦게 밝혀지길 바랬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거듭해서 상철에 대해서 풍류를 즐기는 되게 유쾌한 남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연애 상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애매해요. 지금 상철의 말이 되게 애매하고 저는 영숙이 순간적으로 뭐야 이거 지금 그러면 결국 꿍쳐놓겠다는 거네? 나한테 진실을 다 얘기 안 하겠다는 거네? 라는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더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영숙은 그래서 이 검지가 싹 벌어집니다. 이 표정이었다가 영어보다 더 심각하게 거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럼 꿍쳐놓고 나한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처음부터 얘기할 생각이 없었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영숙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영숙이 진짜 자 이번 30기도 드디어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영숙은요 지금 코를 기점으로 밑에는 극도의 불쾌 반응이에요. 근데 눈은 극도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눈은 동태 눈이에요. 자 어떤 동작? 바로 이 동작입니다. 에? 하면서 말이죠. 눈은 동태 눈이야. 입만 웃고 있어. 근데 입을 잡고 있는 양쪽 손가락들은 그대로야. 더 벌리고 있어요. 우리가 명숙이 진짜 사회생활 잘하는 거죠. 속으로는 저거 하면서 또 겉으로는 네네 하면서 우리 손바닥 잘 비비면서 굽신굽신하지만 뒤돌아서면 바로 미쳤나 하는 그 느낌처럼 지금 호감 반응과 극도의 비호감 반응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난감 반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철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숙이 웃곤 있지만 눈은 싹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숙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니면 상철이 이 말했고 영숙은 여기서 뭔가 더 용기를 했잖아. 용기를 내셨잖아요. 뭐 그죠?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 영숙의 이 다이나믹한 이 표정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어지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숙과 현숙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현숙이 말하죠. 그냥 업데이트 해주고 싶었다. 자, 이게 여트워크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어쩌면 이때를 시점을 기준으로 영철에 대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다 풉니다. 물론 정말 사이가 안 좋으면은 여트워크를 이제 들 푸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다 풀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현숙이 막상 영철과 대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정숙과 순자가 신경 쓰인다.
자, 허락받고 또 대화를 하죠. 그리고 막상 또 만약에 여기서 영채랑 잘 되면 정숙이 또 화를 내겠죠? 여태껏한 게 참 이렇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남성들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안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조금 풀면서도 좀 친하면서도 경쟁을 하면서도 친하고, 그러면서 또 서운해 하면서도 나중에 가면 또 솔로지옥 5에서처럼, 네, 미나수랑 민지의 관계에서처럼, 그때 언니 나 서운했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또 위아더 월드를 또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옥순과 순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순자가 나도 옥순 너처럼 나도 영수를 사이에 두고 경쟁한다 라고 했을 때 과장되게 웃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전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옥순의 방어적인 제스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옥순은 선택을 했잖아요, 영수를. 이미 3자 데이트에서 옥순의 마음이 영수에게 있다는 거를 다들 알면서도 굳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저는 창과 방패,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과 외교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옥순이 놀라지 않고 알고 있었어요, 나 순자 이길 자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전쟁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 몰랐어. 나도 몰랐어. 야, 우리 이때까지 몰랐던 거야. 우리 이때까지 잘 지냈지? 지금부터는 경쟁장이 하지만 자, 어쨌든 우리 잘 지냈잖아, 순자. 앞으로도 우리 잘 지냅시다 라는 제스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순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옥순이 순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자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은 영철을 해서 영수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순자는 지금 전쟁과 외교가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두 사람 지금 악수하면서 그래 우린 이제 같은 방 쓰고 잘 지내죠 하지만 뒤에서 이제 순자가 선빵을 칩니다. 자, 어퍼컷을 날려요. 고민하는 자체가 싫어. 자, 지금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났죠. 자, 왜 이 말을 순자가 했을까요? 간접적으로 고민하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동시에 본인이 밀리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영수의 그런 고민이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혼란스럽다, 잘 모르겠다,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저도 나는 솔로를 비롯한 이 연애 프로그램을 리뷰할 때 가급적이면 인간의 감정과 순수함, 그런 알콩달콩한 심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으면서도 또 마냥 그럴 수가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옥순이 이제 20세기 상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지금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철님이나 뭐 영철님 등이 되게 좀 화를 많이 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사실은 저는 조금 두 분을 욕할 수도 있죠. 근데 근원적으로는 제작진은 조금 한마디 알고 있어. 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인 건 알고 있고, 그리고 굳이 다른 기수의 어떤 이전 기수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실언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게 맞는데 굳이 또 이걸 넣었네요. 또 그냥 모른 척하고 잘라갖고 앞뒤만 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이제 팬덤이 불타올랐고, 옥순과 순자님은 이제 실언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이 케이스랑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자, 20세기 상철님하고 27세기 영철님께는 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요, 두 분의 생각과 또 달라요. 자, 이때 이 장면에서 지금 옥순이하고 순자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밖에서 헤어졌지가 아니라 옥순에 대한 마음도 있고 정숙에 대한 마음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둘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둘 다 6대4 아니면 4대5 계속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업어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진짜 8대2나 9대1로 가고 그 다음에 0으로까지 쫙쫙쫙 올라가면서 게이트를 하면 할수록 감정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옥순과 상철도 최종 선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물을 때 서로 한바탕하고 싸우기도 하는 등 감정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거죠. 올라가는 케이스들은 밖에 나가서 뭐 할래? 자, 우리 이거 할까? 우리 저거 할까? 라고 하면서 재밌게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실기 8화 때 최종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맨날 나만 얘기한다, 상철님이 좀 먼저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등 이미 대화 자체가 툭툭 끊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상철이 옥순을 현재 커플만큼 좋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자의 말과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근데 거짓말이라고 명백하게 해버리는 순간 거짓말은 뭐다? 마음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정말 그랬다면 상철은 옥순에게, 그 당시 나는 솔로 27기 정숙에게 다시 접근을 해서 연락을 했을 겁니다. 옥순과 헤어지고 난 후에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실제로 상철은 23기 영숙 등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랑 지금 연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옥순과 순자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말이 너무 셌다 라고 보는 지점입니다. 이후에 우리 순자가 계속해서 급발진하죠. 근데 난 계속 그런 마음이면 노야.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의 지점이 되죠. 너가 뭔데? 너가 먼저 좋아하는 사람 거지. 언제부터 영수가 순자가 1순위라고 했어? 그런 적 없잖아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약간 순자는 어느 순간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영수가 날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조급함은 실제로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가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즉 마음속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급해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동시에 거짓과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순자와 옥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순자가 먼저 선빵을 친 거죠. 거짓말 드립을 먼저 순자가 이제 쳤으니까. 물론 옥순도 살살살살 꼬드기긴 했습니다. 27기 상철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즉 옥순은 가망 없는 싸움에 어쨌든 참전을 했고 하다 보니까 견물생심 마음이 생긴 거고 처음부터 순자는 영수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거고 정작 제일 중요한 영수이가 마음을 뺏긴 영자는 딴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장면이 전환되어서 출연진들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영자가 영수에 대한 마음보다 영식에 대한 마음이 더 큰데 그 방법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도 영어를 이제 툴로 도구로 삼아서 우리 영식을 살살살살 자극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영자의 움직임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질투심 작전을 영자는 영식에게 하고 있죠. 어쨌든 영자가 중간중간에 영수를 의식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녀가 직접적으로 영수에게 가서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왜 나한테 안 와? 왜 지금 나한테 마음이 바뀐 건가? 라고 쳐다만 보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영자는 영수가 했던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호박 데이트 때 나한테 온다고 했지. 이렇게까지 영식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질투심 작전을 펴면서 영원히 우리 재밌게 놀까요? 자, 만약에 정말로 영자가 영호랑 재밌게 놀려고 한다면 영식 앞에서 했겠습니까? 모인 데서 이미 따로 대화 신청해가지고 우리 영숙과 상철처럼 말이죠. 그렇게 흘러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장난치는 겁니다. 질투심 작전이죠. 그리고 동시에 영자는 이제 그렇게 질투심 작전을 펼쳤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로 나를 좋아한다면 여기서 부들부들 할 거야 라고 했고 영식도 조금 부들부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영자 마음에 안 들어. 그 이제 수위를 올리는 거죠.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영자의 특유의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강도를 올리게 되면 조금씩 영자 특유의 막말이 나오게 되고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제 말을 세게 하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즉 수단이 목적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식을 이제 계속 갈구고 막말하고 세게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놓을 때까지 이제 보채는 건데 그 보챔이 영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나랑 안 맞거나 아니면 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이 후반부에 여치라 예고편에서 영식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신호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여온 게 아닐까요? 즉 영자와 영식이 이게 동시 선택 데이트잖아요. 동시에 선택한다는 거는 사실은 영식은 이미 이 선택을 낮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낮에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미 영식은 낮을 기준으로 마음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영자와 영식이 한따까리 했던 그 데이트를 하기 이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영식이 저렇게 마음이 바뀐 이유가 영자가 지금 이때 데이트했을 때 싸가지 없게 굴어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실 이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영식은 다른 사람에게 튕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영식이 영자를 선택하지 않고 쭉 갔단 말이죠. 편집 신공이 아니고 정말로 영식이 영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단서들은 사실은 이미 보이지 않게 전날 밤에 즉 이때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식이 조금씩 영자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영수와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도 웃고 있는 것만 놓고 봐서는 전날밤 기준으로는 크게 영식이 실망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그 이후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이때죠. 조금 말이 세지긴 해요. 그래서 운전 실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순간 영식이 나 이제 안마의자 가야지라고 피합니다. 여기가 조금 쎄하긴 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재가 계속해서 이제 후배 팝니다. 본인 차가 경유인지 휴할인지 몰라가지고 라고 해서 비록 영식이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긴 하지만 되게 리스키하죠. 어쨌든 이야기는 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후에 영자가 묻죠. 왜요? 저는 어쩌면 여기서 영식이 실망을 한 게 아닐까. 본격적인 지점은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해서가 아니라 미묘하게 자꾸 본인에 대해서 갈구고 이미 4화 때 5화 때 그 전에 데이트를 했을 때부터 영식의 마음이 요때부터 상하고 시작한 게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첫 데이트랑 다르게 두 번째 데이트는 요때 이렇게 갈구는 부분들도 그렇고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좋긴 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번 6화 때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하면서 빵 터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은연히 영식이 자리가 불편해서 살짝 피한 그 사이에 영수가 치고 들어가서 영자와 대화를 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영수는 영자 그리고 옥순, 순자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영자를 대해요. 나 주의 잘 안 타는데 내 목소리 떨리는 거 들려요? 달라진 건 없다. 여전히 나는 호감순위 1순위가 당신이다 라고 얘기한다거나 저는 계속 1순위를 영자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라고 말한다거나 거의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옥순과 순자랑 얘기했을 때랑 온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급으로 했을 때 상대도 똑같이 이 정도 급으로 받아쳐야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이긴 해요. 근데 이 말을 순간적으로 딱 듣고 영자의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조금 쎄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는 영자의 모습도 그렇고 저는 여러모로 그렇게 해서 호감 반응은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게 온도가 달라요. 이게 27기 때랑 너무 달라요. 27기 때는 정숙이랑 영수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정수도 같이 이제 1시간 이상 같이 대화도 하고 훅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영수도 같이 웃으면서 그리고 밑에 자막이 그렇게 떠요. 1시간 이상 순식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하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이 최종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
영자는 그 정도 텐션은 저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영자가 이때 영수를 보는 그 눈빛이 호감이라기보다 조금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바뀌어요. 뭐냐면 뭐야 얘? 장난하나? 날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는 엉뚱한 놈 택하네? 나랑 같이 닭발다 데이트한다 했잖아. 극도로 화가 나고 이제는 무시하는 조금 내가 왜 이제 너를 좋게 봐줘야 되지? 라는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걸으면서 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어? 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수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썰을 풉니다. 왜냐하면 짜장면 먹어서. 근데 그래서 겁이 나서 나는 너를 선택을 못했다.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영자가 처음에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었다. 나 영식이랑 생각 외로 별로 한 거 없었다. 충분히 너는 들어올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와서 처음부터 영수가 있었는데 한 시간 대화 이후 영식이 더 마음이 기울었어. 그 부분이 너무 강력했지. 누가 보더라도 이 말을 딱 들으면 제가 영수라도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하다는 말을. 왜냐하면 영자는 4화 때도 영호에게 똑같이 시절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화 때 이미 선을 다 꺼버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식이 너무 강력해서 라는 말에 영호가 바로 손절을 쳐버리는 것처럼 제가 영수라 하더라도 영자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들어가봤자 어차피 깨진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영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좀 차이가 이미 느껴진 상태였는데 거기서 영수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네. 즉 제가 영자가 진짜 극도로 분노했던 이유는 그런다고 네가 날 안 고르면 결국 호박 데이트 때 네가 나한테 거짓말 한 거잖아. 그 부분이 영자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때 대화도 약간 조금 애매하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영자는 3화 때 계속 밖을 본다거나 거의 집중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플러스 그때 분명히 영수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끝끝내 하지 않았죠. 당연히 영자 입장에서는 빡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자가 계속해서 후배 팝니다. 나한테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 보군요. 왜 영자가 후배 팔까요? 너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증명하려고 그 어떤 모험도 노력도 너를 걸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뭐 첫인상은 영자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영수가 저 첫인상 처음부터요 영자였어요 라고 했을 때 영자가 오히려 알아요 아는데 첫인상은 진짜 외모만 본 거였고 그 다음이 정말 데이트를 위한 찐 선택이었는데 너가 내 통수를 쳤네? 라는 의미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자가 본래 성격 나옵니다. 근데 말을 굉장히 세게 하더라고요. 두 분밖에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나가주시니까 당연히 영씨가 치우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자가 상반된 메시지 계속 던지긴 해요. 저 지금 아직도 그냥 계속 모르겠다고 하고는 있거든요. 호감이 없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수가 모든 것들을 다시 걸고 영식이라는 경쟁자를 물리쳐서 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건다면 나도 생각을 해볼게. 근데 너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영식은 나한테 계속해서 관심을 표명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내가 줬기 때문에 나도 그 믿음에 보답해야 돼. 그 믿음을 깰 만큼 너가 영식을 넣을 만큼의 뭔가를 너가 보여줄 수 있겠어? 라고 영자는 영식과는 무관하게 영수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는요. 너가 날 좋아하는 그게 말만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행동 옮길 자신 있는 거야? 들어올 거야 말 거야? 그래서 영자는 계속해서 상반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영식이 너무 센 건 맞아. 왜냐? 영식은 좋든 싫든 표현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외모나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아직 100%까지는 아니야. 어떻게 살면서 100%라는 걸 선택할 수 있겠어. 근데 지금 이 태도로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굳이 너를 지금 이 상황에서 고르게 된다면 영식의 뒤통수를 탁 치는 게 되고 내가 아주 나쁜 년이 되겠지. 결국 영수 너는 나보고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데 내가 뭐하러 미쳤다고 들어와. 네 마음이 제대로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되는데 장난합니까? 라는 의미로 이번 대화를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영자는 계속해서 상반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영식이 문제가 아니라 영수 너가 도대체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내가 느낄 정도로 와 남자다 싶을 정도로 진짜 저돌적으로 우리 29기 영철처럼 아 정숙 모든 걸 난 다 건다. 우선 결혼하고 봅시다. 난 당신이 마음이 드니까. 이 정도로 저돌적으로 어머 하게 만들 정도가 아니라면 내가 굳이 뭐하러 랜덤 데이트에서 데이트가 온다면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네 태도에 따라서 네가 이런 식으로 쭈구리가 된다면 내가 굳이 이때까지 너의 모습은 바로 뭐다? 방금 영자가 했던 말인 확률적으로 좀 낫다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확률적으로 낫다 하더라도 네가 정말 나를 마음에 든다면 0.1%의 가능성이라도 나한테 고백을 해야지. 나한테 들이대야지. 이런 식으로 첫인상했다고 쭈글쭈글대고 내가 어떻게 너를 좋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영자는 마지막에 딱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선택은 알아서 하시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에 영자는 영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다 열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영수에게 패를 넘긴 거예요. 공을 찬 거죠. 이제는 네가 결정을 해라.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너가 나에 대해서 미쳐 날뛰지 않다면 나는 어쨌든 안정적인 선택인 영식을 하긴 할 거야. 적어도 영식은 나를 골라줬으니까. 근데 물론 영식도 만나보니까 답답해. 뭐 이렇게 훅훅훅 들어와야 되고 뭐가 이제 벽치기처럼 쾅 하면서 이런 식으로 콱 들이대고 어머 하면 그 설레게 만들고 좀 그렇게 만들란 말이야. 이번 기수들 남자들 다 왜 그래? 라는 것이 저는 영자의 마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6화를 처음 리뷰했을 때 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한숨이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온다. 답답해 죽겠다라고 지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자가 지금 했던 말이 계속해서 영수에 대해서 전곡을 계속 찌르는 말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분에게 나는 없구나. 너 뭐하니? 좋아하는 거 맞아? 라고 해서 영자가 순간적으로 지금 영수를 보는 눈빛이 네가 남자야? 라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보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자가 지금 현재 대중들에게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너무 이제 세게 해가지고 욕을 처먹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영자가 했던 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영수가 그 이후에 고민 상담을 하러 불러내겠다라고 관계를 딱 선을 그었을 때 아휴 네가 뭐 그럼 그렇지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영자가 이후에 한 말, 아니 무슨 고백했다 차인 것도 아니고 다 마음이 바꾸고 이러는데 선택 좀 못 받았다고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 라고 이제 추궁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긁어서 그 사람이 진짜 욱해서 발끈 러시를 하듯 하는 것처럼 발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수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영수는 또 에스트로겐 남자 특집답게 쭈구리가 되면서 결국 영수가 손을 놔버렸고, 그렇기에 영자는 이후에 인터뷰를 할 때도 다른 말을 말 못하고 당황했다고만 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당황했냐? 티를 내거나 표현한 것도 없고 대화하자고 한 것도 없고, 그렇게 저는 영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그러니까 영식이나 영수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누군가가 더 끌리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비슷비슷해요. 실제로 영자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영수가 영식만큼 고백을 하거나 들이댔으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즉 영자는 잘 보니까 사람을 태도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미쳐갖고 날뛰어서 아까처럼 벽치기 벅벅 하면서 연애합시다 결혼합시다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태도를 안 보여주니까 영자 입장에서도 아쉽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자는 이제 남은 경우의 수가 영수가 아닌 영식밖에 없게 되고, 더더욱 영자가 답답해하는 지점입니다. 왜냐 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영수의 목까지 너가 적극적으로 좀 나한테 표현해, 그게 원래 속마음인데 점점 이제 표현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과격해지고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영식은 반대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무던하고 내가 함께 있고 누군가가 고통스럽고 기쁘고 슬플 때 늘 옆에 있는 것, 조용히 있는 것이 나는 그것이 사랑의 방식인데 이 사람은 자꾸 표현하라고 하네. 뭔가 아다리가 많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화의 6화의 이제 핵심이었던 영자와 영수가 대화를 마무리 짓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6화 총정리 초반부까지만 했고요. 그 뒤에 중반부나 후반부는 실화를 함께 할 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좀 개인적인 사정상 아마 생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7화 때나 이후의 화가 진행이 되면서 6화 때 내용 다시 끌어당겨서 함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 전반부 함께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동영상 아마 7화 또 오늘 방영되는 거 재밌게 보시고 제가 좋은 리뷰로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다 동의하실 필요 없으니까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어떤 의견은 좋습니다. 연습장 쓰듯이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미래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